다음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볼 텐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48조 원짜리 미국 시놉시스 엔시스 합병 심사 지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시놉시스 그리고 엔시스인데요. 이 두 합병이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중국의 국가시장 감독 관리 총국 이른바 SAMR이 시놉시스랑 엔시스 합병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제 지난달 말에 시놉시스를 포함한 자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해당 합병에 대해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면서 승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놉시스가 중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실 중국에서 가장 원했던 건 반도체 수출 통제 부분이었는데 이 카드는 결국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향후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미국은 대중 반도체 설계 툴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중국은 이에 상응해서 히토류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히토류를 오픈하긴 했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둔 곳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중국 군사 관련된 부분은 또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시놉시스랑 엔시스가 각각 이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랑 그리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 둘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합병 규모가 약 35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 정도 되고요. 이런 합병은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기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미국 외에서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코인 시장으로 좀 시선을 조금씩 옮겨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인데 100만 달러까지 돌파가 가능하면서 이제 금시총을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 파워런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 구조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을 크게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ETF가 출시된 이후에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국부펀드 등 다양한 기관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S&P 500처럼 매크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트럼프의 미디어 기업, 메타플래닛, 게임스톱 이런 일부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보다 희소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젊은 투자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약 2조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에서 장기적으로는 금의 12조 달러 시장을 따라잡고 이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XRP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XRP 도미넌스가 다섯 번째 저항 돌파를 시도하면서 27달러 초강세 시나리오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렉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XRP의 시장 점유율인 그 도미넌스가 피보나치 0.5 저항선을 다시 테스트하게 되면서 상승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XRP 도미넌스는 과거 4차례 2019년, 20년, 2025년 1월과 3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 지점에서 저항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이 저항에 대한 테스트 다섯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반복된 저항선을 계속해서
터치가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 걸 두고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한 번은 열린다."라고 해서 이제 노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XRP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XRP 도미넌스의 연속된 저항 시도는 강한 매수 압력을 의미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강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번 저항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XRP 도미넌스가 상승 깃발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서 최대 27%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이제 XRP에 있어서는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기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강세 전환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망이 사실 단순한 희망이기만 하면 아쉽겠지만, 강세장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에 좀 맞춰봤을 때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미넌스로 봤을 때 여기에 저항선의 노크 이론이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한다면 27%까지도 터치가 나오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